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추세선의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세선이라는 거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에 따라서 뭐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데 신호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설명을 할 때 추세선을 긋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선이 왜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그걸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의 신호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거는 일단은 패턴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패턴으로도 볼 수 있고 추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일정한 구간 안에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상승 추세라고 그러고, 일정한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꾸로 이거는 뭐 고점을 뚫고 있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인 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패턴이 형성되는 시점과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고 완성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런 패턴들은 이미 뭐 매수 매도로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세라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10년 뒤에도 건강할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교 때도 공부를 잘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과연 어디서부터 예측을 해야지 그 실효성이 있는 데이터일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때 비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둔화된 경향이 있다. 이거는 추세가 꺾인 거죠, 그죠? 그쵸? 그러면은 과거에 2000년대, 2007년도 대세 상승을 지냈던 그런 시점에서 그 추세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과거 우리가 못 살았던 시절을 비교해가지고 앞으로도 못 살 거야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보다는 지지와 저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지와 저항 중에서도 어느 시점의 지지가 유효한 지지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추세선의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면 삼성전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2018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3월까지입니다. 1년이 좀 넘는 기간인데, 이렇게 1년이 넘는 차트를 내가 신처럼 멀리서 내려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모양이 이게 보입니다. 이런 올라가는 모양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누가 봐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세가 상승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상승 추세를 이렇게 박스를 그어 보겠습니다. 자, 긋고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승 추세를 언제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놓고 봐도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차트가 아니에요, 일봉상. 근데 보시면 여기서 보셨을 때 차트의 시작점, 자, 대세 상승이라는 상승 추세의 시작점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전고점 돌파라고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지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지를 했는데 올라가죠. 자, 이때 보셔도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보이십니까?
왜 상승 추세가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이 밑점은 두 개가 그어졌는데 윗점이 두 개가 안 그어졌어요. 그쵸? 그럼 요 위에 하나 더 상승 고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이냐 5만원 4,500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43,000원이나 45,000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5만원에 매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상승 추세라는 거 확정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힘든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손해 보는 구간도 존재하고 이익 실현을 봐서도 뭐 얼마 못 버는 5% 정도 보는데 5%도 이것도 뭐 저점에 쌓아야 5%지 실질적으로 4% 남짓 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왔을 때는 이 추세 이탈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라고 하면 그 추세가 마지막이 되는 완성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추세를 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나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찾기에는 힘듭니다.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다면은 과연 이 여기도 저점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도 저점 뚫고 올라갈 거다? 그럼 이전에는 그게 아닌데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고서는 뒤에 나와서 뭐 저점 상승이니 추세 전환이니 대세 상승 구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대세 상승 구간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항선과 뭐 지지선 같은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뭐 어떤 추세라고 보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여드리면 SK 하이닉스 말고 예를 들면 SKC 같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누구나 대상승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보게 되면은 결국엔 선이 맞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긋습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근데 정작 꼬리를 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대세 이 점이 지금 두 개씩 만나는 구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확인하는 구간 이 구간이에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할 거냐 구간입니다. 근데 자, 이 구간에서 다시 보면은 그 다봉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시면 이때 봉이 존재해요. 물론 여기서 하락을 했지만은 상당 기간 그 기간이 존재했다. 무슨 말이냐면 상당 기간 그 기간이 존재했다는 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그 가격대는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무너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 구간을 지키려는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그거는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급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됐을 때도 이 구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문 시점의 제일 하단 구간인 이 구간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 패턴이 나오지 않는 그 시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패턴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절대로 패턴으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승 구간이라고 매수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있는 봉과 봉의 길이 그리고 봉의 길이의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거기에 따른 거래량 이런 걸 보면서 지지선이냐 저항선이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거래량은 44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금방 뜰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거래가 터졌을 때 보시면은 1,150만 주 이상 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무시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항선이라고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왜? 이 이전에 있는 거래량과 이 돌파했을 때 이 시점을 파악을 했을 때는 이거는 강력한 매도 구간이 아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고 이 구간은 역시 갭으로 뚫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마시고 항상 내가 싸게 어떻게 하면 싸게 살지를 파악을 하시고 싸게 살지 파악을 하려면은 그 구간에서 캔들이 얼마나 많이 단봉으로 많이 존재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기준으로 상당히 봉이 많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자, 이 구간에 보시면 상당히 봉이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에 보시면 음봉의 길이가 상당히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길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음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마지막 급등하기 전에는 되게 음봉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런 구간이 급등 전 구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자 양봉에서의 중심선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지 뭐 이게 뭐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에 벗어나면 급등을 한다. 이런 거는 여기가 어디가 박스권입니까? 그쵸? 여기는 박스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급등락하고 매물을 모이는 자리지 여기가 박스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 박스권으로 매매를 할 겁니까? 리스크가 되게 크고 거기에 대해서 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매수 매도 방법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급등락이 오지 않고 봉의 길이가 짧으면서 지지선인 구간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 좀 많이 드렸는데 LGD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GD 같은 경우에도 이때만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박스권 돌파는 맞지만은 박스권 돌파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앞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앞을 거래가 터졌을 때 음봉이 나오는 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투매의 구간이고 투매가 나오면 반드시 갭이 나오고 그 갭이 멀지 않아서 지지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항상 주시를 하시고 그 구간에서 봉이 많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구간에 봉이 많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 구간에 봉이 많으면은 거기에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박스권이라는 게 아니라 지지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상당한 많은 봉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 봉에서 많은 구간이 있었을 때 급락을 했을 때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슈가 나더라도 그 급락의 하단치에 보통 속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쵸? 그 급락의 하단치에 보통 닿기 때문에 LGD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는 받는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라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지선과 전고점 돌파, 지지선과 전고점 돌파지 이게 어떤 추세와 트렌드로 지지와 고점이 연결되면서 상승 추세를 연결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분석하시는 건 좋지만은 굳이 이거를 상승 추세 하단 추세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여기가 이탈됐으니까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시고 꼭 이 수평적인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특히 매도는 잘 모르겠고 매수할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말고 이 수평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법을 기르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 추세의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추세보다는 지지와 저항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